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전나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는 환경기능사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지금부터 환경기능사 취득 비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뭐 홍보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간파를 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인터넷에서는 이제 쩐쌤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에서 뭐 자료들 제가 올리려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Q&A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아는 건 알려드리고 모르는 건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새벽까지도 제가 질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질문 답변란에 쭉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특별한 그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틀 안에는 다 답변을 드릴 거를 약속을 드리고 질문 답변 원활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연구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은 이거 틀렸네 하고 딱 맞았는데 하나는 곤란했는데 나머지 보기가 궁금해요. 그 사실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붙는데 궁금하단 말이죠. 그거 같이 연구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탐구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거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문제 중에 오류가 있어요. 문제가 오류가 나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가답안이 나오고 확정 답안이 나올 때 정정기간에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서는 정답을 번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정답 처리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문제 오류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해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수험자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신청할 때 자료를 가지고 첨부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를 안 하면 그냥 틀린 답도 정답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같이 저랑 연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자료를 드려서 그 문제가 정정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부터 당밀을 하고 싶어요. 밀당이 아니라 왜 당밀이냐면 먼저 당거야 좀 미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밀기는 거니까 저는 당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땡길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 주실 수 있겠나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기능사 설명드리는데요. 환경기능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그런 뼈대가 나와요. 한번 보면 환경기능사는 환경오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염 상태를 보고 이 오염이 어떤 오염인지 지금 대기오염 상황인지 수질오염 상황인지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이 들어왔는지 소음 진동으로 해서 공해가 생긴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 후에 그에 맞는 최적의 처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환경기능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환경 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획 그거를 바꾸고 또 뭐 조절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오염이 되는 거를 예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방도 거의 아니고 오염이 된 후에 후 처리하는데 이 환경기능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후 처리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폐수 처리 장치, 대기오염 처리 장치, 폐기물 처리 장치.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걸로 우리가 뼈대를 딱 보고 여기서 나오겠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기능사 이 시험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환경기능사 지금 이제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는 설명드리는데 필기하고 실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기는 이제 1차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통과를 하시면 이제 실기를 보는 필기와 실기가 합쳐진 복합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2차라고 하고 필기는 총 과목이 몇 과목이 있냐면은 이제 4과목이 있어요. 4과목이 있는데 어떤 과목이 있냐면 대기 오염 방지라는 과목이 첫 번째 과목이고요. 두 번째 이제 폐수가 나왔을 때 폐수를 이제 처리하는 게 두 번째 과목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세 번째 과목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소음 진동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요거를 이제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대처하는 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은 크게 이 네 가지로 저희 이루어져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 이 엄청나게 큰 학문들을 얕게 배우는 바로 자격증이 환경기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오염이 됐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문항수는 총 60문항이고요. 대기오염에서 15문제, 폐수 처리에서 20문제, 폐기물에서 20, 소음진동에서 5문제 해가지고 합이 총 60문제가 되고요. 커트라인은 이제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60점이 되려면 60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추셔야 되냐면 36문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은 그러면 합격이에요. 35문제부터는 불합격, 36문제부터 합격이고 환경기능사 시험은 이제 작년부터 CBT 시험으로 바뀌어서 CBT는 컴퓨터로 보는 시험 얘기합니다. 컴퓨터로 띡띡띡띡 찍고 답안지 제출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1초 만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살떨리죠? 누르는 순간 바로 결정되는데 36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시험은 사지선다예요. 그래서 4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고 응시자는 5,000에서 한 6,000명 정도 되고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기능사 비전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수질, 대기, 폐기물 공부를 해보면 법적으로 이게 보호를 받습니다. 환경기능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호를 받는 법적 자격증이고 가장 큰 규모인 일종 사업장, 그러니까 가장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환경기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질기사나 대기기사나 폐기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종 사업장이 조금 작은 데는 그 밑에 이제 자격증이 산업기사라고 있어요. 이제 전문대 졸업하면 응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 경력이 2년 정도 되면은 볼 수 있는 자격증. 그 다음에 3종 사업장,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업장이 그때부터 이제 경력 2년 또는 환경기능사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환경기능사 수요가 자꾸 올라가냐면 우리나라는 2종 사업장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1종 사업장, 엄청 큰데 아니면 조금 3종 사업장 규모. 그러니까는 아니 산업기사 여기서 쓸 바에 똑같은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라고 하면 환경기능사를 쓰자. 그래서 자격증의 가치 차이가 산업기사랑 기능사랑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구나. 계속 아마 그런 추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비전이 있고 응시자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보면은 20에서 30%예요. 20에서 30%고 요거는 이제 필기 합격률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필기만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은 실기 합격률은 80에서 90%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실기는 그냥 다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실험을 하는 건데 실험 종목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존산소 하나 공부해서 가면 끝나요. 제가 실제로 이제 원내에서 실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뭐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적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신 분들인가 아니면 이제 군인 공무원분들이 은퇴 후에 이제 환경 기술인이 이제 되셔가지고 관리 직종에 이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을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이제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원내로 이제 공부하러 오시면은 제가 몇 시간 설명해 드리면 이분들 다 붙냐면 2시간 설명드리면 이분들은 다 붙어요. 2시간. 그만큼 실기는 뭐예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2시간만 공부 실험 연습하면은 2시간에 실험 한 3바퀴 정도 돌립니다. 그러면은 다 붙어갖고 오세요. 그만큼 쉽고 그럼 관건은 뭐냐면 바로 필기라는 거예요. 필기 20에서 30% 되는 거를 어떻게든 합격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랑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그 설명한 건 사실 많이 들어주셨을 거예요. 평균 60점이 넘어야 된다. 문제는 60문제다. 과목은 4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한 방에 딱 합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저는 빠르게 취득하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필기가 관건이라고 그랬어요. 필기는 1, 2, 3, 4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1, 2과목을 잡으면 이 환경기능사는 사실은 끝납니다.
자, 1기 과목이 뭐냐면 대기였어요. 대기오염 방지. 2 과목이 뭐냐면 이제 폐수 처리 파트. 이게 이제 수질의 파트입니다. 수질을 관리하는. 자, 상식적으로 보면은 대기가 15문제예요. 폐수 처리가 20문제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이게 몇 문제였냐면은 이게 2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이 이게 5문제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잡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죠? 요거 40문제니까. 가장 많은 문항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2 과목이. 아니면 이게 3 과목을 다 잘하던가. 근데 왜 제가 1, 2 과목이라고 말씀드리면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폐기물을 전체 100%라고 봤을 때 그 중에 80%는 누가 들어있냐면요. 이 80%에 대기에 있는 소각, 그리고 여러 가지 소각로의 장치, 또 뭐 공기비 등등, 또 폐수 처리에서 폐수 처리하고 나온 그 폐기물들을 슬러지라 합니다. 그 슬러지도 결국 폐기물이죠. 슬러지 처리를 이 폐수 처리에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기랑 폐수 처리 잘 해놓으면은 폐기물 20문제 중에 80%니까 여러분들 몇 문제냐면은 16문제를 거의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요? 이거 만약 완벽하게 했다고 치고 여기도 완벽하게 했다고 치면은 몇 문제입니까? 35에 41문제. 벌써 합격이죠. 이거 그냥 찍어도 한 문제는 맞을 거 아닙니까? 36문제만 넘으면 되는데 벌써 42문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 2 과목 할 때 여기서 이제 대기랑 폐수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낍니다. 그 수험자분들이. 왜냐하면 여기 계산 문제가 많아요. 대기 폐수에. 그런데 그거를 뚫어내면, 그리고 뚫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만 뚫어내면 그냥 끝난다는 거, 환경기능사는. 그러면 폐기물도 너무 쉽게 가고 소음은 5문제 나오는데 자, 요거 5문제 공부하려면 이거 폐기물 10문제 맞출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대비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네, 요건 좀 약하게 가는 겁니다. 소음은. 네, 해도 그만큼 뽑아지는 게 많이 없어요. 물론 다 해가지고 뭐 다 100점 맞으면 뭐 박수 받고 좋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필요하시다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최소한 2문제만 맞춘다. 이런 마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폐수, 폐기물, 그다음에 소음은 2문제만 딱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 2 과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 2 과목을 잘 하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개념 이해하고 공학 기초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참 중시하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옛날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판서할 때도 보시겠지만 저는 왼손잡이에요. 그 왼손잡이가 제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공부 잘 안 해요. 새벽 공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그게 무슨 얘기 하냐면 감성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폐수 처리 장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활성 슬러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배울 거니까 이런 뭐 하수 처리 장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쭉 나열하고 단점을 갖다가 교재에 이렇게 쭉쭉쭉쭉 써 있을 거예요. 이거 사실 공부하면서 이제 외워야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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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면 다 날아가요. 뒤돌아서면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성으로. 활성 슬러지 딱 떠올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 활성 슬러지 공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물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처리돼서 나갈 때까지 플레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돌아가는 도중에 이런 장점이 있겠다. 슬러지 이 처리가 잘 되겠다. 대신에 슬러지 양은 많겠다. 대신에 동력비가 많이 드니까 전기 손실에 대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플레이가 될 수 있으면 이게 10개, 20개, 30개만 쌓이면은 외울 게 하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딱 보면 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기하고 폐수 처리를 마스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3과목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공학기초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환경공학이라는 걸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따로 프린트를 준비해서 이거를 탄탄하게 좀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아주 기초 화학하고 너무 쉽습니다. 기초 화학 다 뭐 가지고만 할 거냐면 사칙연산 가지고 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가지고만 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기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 식을 세우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인 거 알고 계시죠? 10그릇은 3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 지금 머릿속에서 단위 환산이 된 거예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자, 그래서 목표점을 잡을 때 대기오염 15문제 중에서 12문제를 맞춘다. 이거는 최소치를 제가 잡은 겁니다. 폐수처리 20문제 중에서 15문제를 잡는다. 이 마인드로 갑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폐기물 처리는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문제가 12문제고 나머지 20% 폐기물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맞춰가지고 더 맞추면 이건 최소치예요. 12문제.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소음진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5문제 중에 우리가 2문제만 하는 걸로 해놓고, 제가 그래서 교재도 5문제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4문제 맞출 수 있는 양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제 인강을 다 따라오고 복습 예습까지 다 복습까지만 해주시면 4문제 다 맞출 수 있게 만들었는데, 조금 내가 까먹고 그러더라도 2문제는 맞춘다는 거예요. 굉장히 최소치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이거 다 합치면 몇 문제인가요? 24, 39, 41문제네요. 무난하게 합격이죠? 그렇게 합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3가지 제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노하우, 특히나 이제 다른 공부 말고 자격증 공부할 때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고, 이 3가지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틀린 문제 별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를 어떻게 치냐면 연필이나 샤프를 가지고 틀린 문제를 별표를 치세요. 그렇게 하면 맞은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깨끗하게 두는 겁니다. 문제는 다 연습장에 풀고요. 또는 그냥 그 연필로 풀고 그걸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맞으면 지워요. 틀리면 틀린 문제만 별표. 그리고 다시 복습을 할 때 뭐만 보면 되냐면 별표 친 것만 다시 풀어보면 돼요. 내가 공부가 되는 거는 틀린 문제가 맞을 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미 맞출 수 있었던 거는 아리까리하다 맞추는 거는 시험장 가서도 아리까리하다 결국 맞춰요. 그러니까 맞은 문제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는 건 틀린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그때 실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문제 풀 땐 조금 변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문제 연구하고 풀 때 막 맞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유, 이거 어차피 내가 맞을 거였는데 내 실력 늘지도 않았네? 막 이러면서 봅니다. 그러다가 틀린 문제 딱 만나면 오케이. 요거를 내가 통해서 내 실력이 성장해야겠다.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야 돼요. 문제가 틀리면 오히려. 대신에 계속 틀리면 기분 안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틀린 게 맞을 때 제일 좋은 거죠. 다시 해서 맞을 때. 그래, 나 이제 성장했어 하고 딱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 별표를 하는 별표 학습법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나 뭐 프린트로 인쇄를 하시면 프린트가 깨끗해졌을 때 문제가 아예 그냥 별표가 없고 그냥 깨끗해요. 다 맞았다는 거죠? 100%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꾸준히 해 나가고요. 그 다음 이제 공식이 상당히 좀 많아요. 환경기능사에는. 대기에서 쓰는 거, 폐수에서 쓰는 거, 폐기물, 소음진동. 그런 것들은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패드 같은데 패드에 이렇게 공식 같은 거 적어놓고 메모장 열면서 지하철에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한 달 내지 2달, 3달 동안만 요거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노트가 진짜 제 몸에, 제 능력에 한 30% 정도나 대행해 줄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이거는 갖고 다니기 쉬운 손노트로 하세요. 너무 크면은, 뭐 큰 것도 나 갖고 다니면 좋아한다. 그러면은 취향대로 하셔도 되고. 될 수 있으면 예쁘게 해야 보기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정지선 쓸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정지선 쓸 때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때 뭐 코털 같은 거 뽑지 마시고 이거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맨날 갖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공학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대기의 흐름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 흐리고 뭐 중립 상태다. 이거 좀 배울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느끼는 거죠. 햇빛이 많네. 오늘 UV가 많으니까 광화학 스모그가 많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느끼는 겁니다. 하천 보면서 저 녹조환상인데 부영향가 일어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고 그 2달 잠깐 미쳐 있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다면 너무나 재밌게 합격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건지 저는 입체적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머릿속에서 플레이 될 수 있도록 손짓, 발짓 다 사용해서 해드릴 것을, 계속 나아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쩐쌤이 간다라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는데 이미 이제 한 4화까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폐기물에 나오는 내용, 대기에 나오는 내용, 뭐 수질에 나오는 내용, 직접 교재에 있는 거를 쩐쌤이 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쌤 치면 안 나옵니다. 쩐쌤을 치셔야 돼요. 가서 직접 취재를 합니다. 교재에서 진짜 하는 걸 진짜로 되는지 보고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된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감사한데 여러분들 그거 보고 좋다고 하시면은 하트나 좋아요, 댓글 그거 꼭 부탁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해를 더 도와줄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인생 살다가 바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시험 볼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제일 큰 거는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던 중에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방 정리가 하고 싶고 그렇죠. 방 정리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정리 좀 하고 빨래 좀 하고 뭐 안 하던 뭐 운동 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공부의 마법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번 불합격이 되셨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론 저랑 공부하면 거의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포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선생님 떨어졌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자료를 보내드리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걸 저는 이게 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이 일이 없어지면은 저는 실업자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환경기능사 본격적으로 저랑 본 강의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환경기능사에 대한 비법 설명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